안녕하세요.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 바로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 김승호 작가의 돈의 속성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과 인간, 삶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와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라라 책방에서는 작가 소개, 책 내용 요약, 제가 느낀 점과 깨달음, 배울 점, 그리고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분들까지 모두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재테크와 경제적 자유에 관심이 많으시죠. 하지만 단순히 돈을 모으는 방법만을 알려주는 책들은 넘쳐나는 반면 돈의 본질과 우리 삶에서 돈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다루는 책은 많지 않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책입니다. 김승호 작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출신 투자자이자 경영 전문가입니다. 그는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경험한 자본과 시장, 돈과 인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경제 지식을 전달합니다. 돈의 속성은 김승호 작가가 수십 년간 사업과 투자를 하면서 깨달은 돈의 본질, 그리고 부를 대하는 태도를 풀어낸 책입니다. 그의 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 조언과 통찰이 특징이며 돈과 삶의 균형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작가는 여러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면서 겪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이론적 지식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득한 살아있는 지혜를 전달합니다. 특히 김승호 작가의 강점은 복잡한 경제 원리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풀어낸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들로 가득합니다. 돈의 속성은 크게 돈의 본질,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 돈을 활용하는 방법, 돈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태도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작가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다루는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며 돈이 가져다주는 영향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작가는 돈을 물에 비유합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돈도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지만 돈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본질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비유는 독자들이 돈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는 태도와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축, 투자, 소비, 리스크 관리 등 일상의 금융 습관과 마인드가 장기적인 부의, 축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나 단기적인 욕심과 무계획적 소비가 얼마나 큰 손실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작가는 특히 돈에 대한 감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두려움, 죄책감, 욕심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감정이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지적합니다. 돈은 중립적인 도구이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돈을 활용하는 방법에서는 실제 사업과 투자, 자산 관리에 대한 현실적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는 식의 일반적 지침이 아니라 위험과 기회를 판단하는 기준과 원칙을 알려주며 자기 자신과 환경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에서 독자는 돈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돈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와 사고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작가는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 투자 성향, 재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가 와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선 자기 이해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작가는 시간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과 함께 작동하며 조급함은 투자의 최대 적이라고 말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진정한 부를 축적하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태도에서는 돈의 목적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돈은 단순히 소유하고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유와 선택, 타인과 나눔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김승호 작가는 이를 통해 독자에게 돈과 삶의 균형, 행복의 의미를 성찰하게 합니다. 책 속에는 구체적 사례, 저자의 경험담, 실제 사업에서 겪은 실패와 성공이 자연스럽게 녹아있어 읽는 내내 몰입감을 높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돈은 단순히 수치나 목표가 아니라 태도와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단순한 목표로만 생각하지만 김승호 작가는 돈과 삶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돈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활용하는 태도가 진정한 부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특히 저자가 강조하는 돈을 다루는 습관과 돈에 대한 감정 조절은 현실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조언이어서 읽는 순간 바로 삶에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자가 경험한 실패와 시행착오를 솔직하게 공유하는 부분에서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돈을 잘못 관리했을 때 생기는 결과와 계획적이고 책임감 있게 다루었을 때 생기는 기회가 명확히 대비되어 있어 단순한 금융 지식을 넘어 삶의 통찰을 얻게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작가가 부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처럼 생각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하며 위험을 계산된 방식으로 감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작가는 경제적 자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생각하지만 작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넘어 삶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의 속성을 통해 깨달은 것은 돈과 삶은 분리할 수 없으며 돈은 우리가 선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돈을 단순히 소유하려고만 하면 불안과 욕심에 지배되지만 돈의 속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추면 삶을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책 속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돈은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수단임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자기 점검과 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시선과 접근 방식이 바뀌면 삶 전체의 질과 방향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돈의 속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작가는 돈에도 속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빠르게 번 돈은 빠르게 사라지고 천천히 쌓은 돈은 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속도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조급하게 큰 돈을 벌려는 마음은 오히려 손실로 이어지기 쉽고 꾸준하고 계획적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태도가 진정한 부를 만든다는 교훈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깨달음은 돈의 방향이었습니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내가 쓰는 돈이 자산을 만드는지 아니면 부채를 만드는지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그 돈이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소비로 끝나는지에 따라 장기적인 재무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배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은 도구이며 목적이 아니다. 돈을 다루는 습관과 태도가 장기적 부를 만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을 통해 배우라. 돈과 삶의 균형을 이해하고 돈을 행복과 자유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라. 특히 단순히 돈을 벌고 모으는 것을 넘어 돈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삶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금융적 지식뿐만 아니라 현실적 사고와 자기 관리 능력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도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기록하고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며 현재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모든 재무 계획의 시작점입니다. 둘째, 장기적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꾸준히 자산을 축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가는 부자가 되는 것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입니다. 경제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라는 작가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넷째, 위험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모든 자산을 한 곳에 투자하지 않고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재무 안정성의 핵심입니다. 돈의 속성은 다음과 같은 분께 추천합니다. 재테크와 금융 지식을 현실적 관점에서 배우고 싶은 사람. 돈과 삶의 균형, 부의 철학을 고민하는 사람.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싶은 사람. 돈을 통해 자유와 선택을 누리고 싶은 직장인, 사업가, 청년층. 특히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만 알고 싶은 분이 아니라 돈과 삶의 관계, 돈을 다루는 태도와 철학까지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꼭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이 책은 특히 다음과 같은 시기에 있는 분들에게 더욱 유용할 것입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첫 월급을 받기 시작한 분들, 결혼이나 출산 등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분들, 은퇴를 준비하며 노후 계획을 세우는 분들,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을 고민하는 분들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했지만 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도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만이 아니라 번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돈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도 던지기 때문입니다. 돈의 속성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돈과 삶의 관계를 통찰하고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 라라 책방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며 돈을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도구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보셨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가장 큰 가치는 우리에게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두려워하거나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돈은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지만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책을 통해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돈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설계하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승호 작가가 책에서 남긴 인상 깊은 말을 전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처럼 생각하라.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되 조급해하지 마라. 진정한 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좋은 책으로 라라 책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풍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